2001년 일본 NHK-TV에서는 한 남성의 83일간의 방사선 피폭 치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하였는데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오우치 히사시라고 부르는 35세 일본인 남성이었습니다. 초근접 거리에서 방사선 피폭을 당한 그는 자신의 몸이 부패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느끼며 지옥같은 83일을 보냈습니다. 1999년의 9월 30일 일본 이바라키현 나카군 도카이촌의 한 우라늄 처리 공장. 오우치 히사시와 또 다른 직원 시노하라 마사토는 우라늄 농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농도의 우라늄을 대량으로 침전조에 넣은 탓에 갑자기 파란색 불빛이 번쩍이고 맙니다. 임계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깔때기를 잡고 있던 오우치는 무려 18시버트에 달하는 방사선에 피폭되었고 조금 떨어져 있던 시노하라도 10시버트의 방사선에 피폭되었습니다. 오우치가 받은 방사선량은 일반인의 연간 허용량의 무려 2만 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사고 후 오우치는 도쿄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금방 병원에 도착한 오우치는 의외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저 피부가 조금 어두워지고 오른손이 조금 빨갛게 부어 있었을 뿐 의식도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심지어 오우치가 회복 후 퇴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일 뿐 진정한 공포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파란색 불빛을 본 순간 방사선은 이미 오우치의 세포 염색체를 공격했는데요. 염색체는 산산조각이나 그 형체마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염색체는 분열과 복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세포를 생산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낡은 세포가 죽어나가고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세포가 없어지면 머리카락과 피부는 떨어져 나가는데요. 피부가 벗겨지면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는 온몸을 뒤덮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엔 장기마저 쇠약해져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 오우치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지옥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염색체가 파괴된 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혈액세포였는데요. 몸을 보호하는 백혈구는 급격히 감소되어 그 숫자가 건강한 사람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고 오우치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기 쉬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그는 즉시 무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오우치가 더 이상 스스로 새로운 백혈구를 생산할 수 없게 되자 의료진은 오우치 여동생의 건강한 백혈구를 그의 몸에 이식하기로 합니다. 피폭 7일째까지만 해도 오우치는 가족이나 간호사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상처를 싸고 있던 테이프를 뜯었더니 피부는 그대로 들러붙어 떨어져 나갔고 전혀 아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폐에도 물이 들어찼고 호흡마저 곤란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간호기록에 따르면 이 시절 오우치가 했던 말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과 제발 그만해주라 라는 말이었는데요. 이 말은 오우치가 했던 거의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우치는 이제 몸속에 인공호흡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폭 11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폭 18일째 의료진은 오우치의 혈액검사에서 여동생의 백혈구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을 발견합니다. 백혈구는 증가하기 시작했고 건강했을 때와 거의 같은 수치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일주일 뒤 의료진은 여동생의 염색체도 파괴되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오우치의 몸에 들어왔던 방사선은 오우치의 몸을 변화시켜 스스로 방사선을 내뿜게 만들었습니다. 피폭 27일째, 이제 내장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 점막은 조각조각 떨어져 나갔고 심지어 하루 3리터의 설사를 하는 심한 설사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점막이 떨어져 나가고 재생이 어렵자 이젠 장출혈도 시작되었습니다. 출혈이 심해지자 의료진은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수혈을 했고 반나절에 10회 이상 수혈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부는 여전히 심하게 벗겨져 있었고 몸에서는 많은 양의 혈액과 체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심지어 눈에서도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양 피부를 이식하는 시술도 시도해보았지만 배양 피부는 몸에 들러붙지 않았습니다. 피부와 내장에서는 하루에 무려 10리터의 수분이 상실되었는데요. 의료진은 매일 같은 양의 수분을 끊임없이 공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우치의 세포는 계속되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악몽과도 같은 치료는 거의 2달간 지속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멘붕에 빠졌고 대체 누구를 위해, 뭘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피폭 59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우치의 심장은 끝내 부담을 못 이겨 뛰는 것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1시간의 응급조치 끝에 오우치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옥같은 나날은 또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한편 심장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면서 오우치는 이제 뇌에도 심각한 손상이 생겼습니다. 그는 가족의 부름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고 그는 기계와 약에만 의존하여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피폭 65일째,
오우치의 면역세포에도 이상이 생겼는데요. 정상적인 백혈구는 물론 여동생이 만들어낸 백혈구까지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수혈과 투약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어느덧 피폭 81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의료진은 끝내 가족들과 논의한 뒤 이제 또 심장박동이 다시 멈춘다면 그때는 더 이상 구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피폭 83일째가 되던 1999년 12월 21일 오우치의 심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몸속의 거의 모든 세포가 방사선에 의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육이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버텨오던 심장은 이번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작동을 멈춰버렸습니다. 오우치는 끝내 영원히 잠들었고 그의 영혼은 마침내 고통이 없는 곳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한편 오우치와 함께 직접 방사능에 피폭되었던 신화라는 피부 이식을 받은 뒤 이듬해 2월 거의 완치 상태에 가까워졌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장 출혈로 다시 상태가 악화되었고 끝내 피폭 211일 만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